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. 문화코드 94.5. 네, 매주 화요일에는요,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문화코드 94.5,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정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최근에요, 무리를 빚었던 연예인들의 복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네요. 예, 맞습니다. 저 이수근 씨가 과거에 그 불법 도박으로 무리를 빚었었죠. 그러다가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자숙 기간을 거쳐서 복귀를 했습니다. 네. 뭐 SNL 코리아에서 김병만 씨 게스트로 잠깐 얼굴 보이다가 맞아요. 네, 지금 뭐 죽방전설이라는 프로그램, 이것도 약간 뭐 지상파는 아닌데 네. 지상파의 좀 뭐 케이블 쪽인데 그쪽에서 본격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. 최근에는 그 나영석 PD랑 중국에 가서 인터넷 방송 버전이 신서유기 뭐 이걸 찍고 돌아왔다고 합니다. 네. 그 무한도전의 노홍철 씨도 최근 복귀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. 그 무한도전의 길 역시 뭐 음주운전 때문에 예전에 하차했잖아요. 그랬죠. 근데 길 씨도 음악으로다는 복귀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노홍철 씨 같은 경우는 MBC 새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유럽에 무슨 뭐 자급자족 여행하는 컨셉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지금 가을쯤 준비를 해서 나온다고 하고요. 네. 이태임 씨도 욕설 논란으로 한 6개월 정도 잠깐 쉬고 있다가 최근에 그 유일남미라는 드라마, 이것도 드라마 H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. 이걸로 복귀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일반적으로 보면요, 네. 상당히 다양한 사회적 무리가 있지만 네. 이 도박과 음주는 좀 복귀가 빠른 편인데 비해서 네. 마약, 특히 이 병역 비리요. 병역 비리. 네, 또 성범죄 크죠. 이런 거 네. 복귀는 좀 아무래도 어렵죠. 맞습니다. 뭐 자숙기간, 복귀, 저 이런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. 네. 언제 복귀하면 좋은 거냐 이런 식으로 뭐 기자분들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이 전적으로 연예인 당사자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. 뭐 맘대로 복귀할 수도 없는 게, 복귀한다고 해서 뭐 대중들이 잘 반기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 말씀하신 대로 도박이라든가 음주운전 이런 건 이제 복귀가 좀 빠른 편이고요. 또 이미지 회복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김준호 씨 같은 경우 옛날에 과거 도박으로 약간 문제 있었잖아요. 네, 그랬죠.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개콘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좀 뭐 열심히 하는 연예인으로 좀 그렇죠. 다시 이미지 메이킹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근데 이제 병역 비리라든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자숙이나 복귀 시효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 병역 기피 논란 겪었던 MC몽 씨 같은 경우는 음원 발표로 복귀는 하긴 했는데 논란이 여전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방송에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. 성범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지금 온 고영욱 씨 같은 경우도 복귀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자숙과 복귀 정해진 룰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. 이런 연예인들이 복귀할 때마다 네. 대중들 개개인은 다 입장이 다를 거 아니에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워지죠. 맞습니다. 이게 여전히 이제 팬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 찬반 논란이 굉장히 커집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제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이렇게 맞아요. 얘기하거든요. 결국 이 방송이라는 게 이 시청자들의 몫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네. 원하는 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복귀하려고 해도 이런 이 논란에 딱 겪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진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. 사실 자숙이라는 게요, 약간 뭐 징벌적인 느낌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과거 본인이 잘못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지우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져 올라오면 이거 약간 지워지려고 했던 이미지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맞아요. 거죠. 그럼 자숙 기간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이런 상황이 맞아요. 발생하기도 합니다. 흘러간 얘기가 다시 더 회자되기도 하고. 그렇죠. 네. 자, 그런데 이 복귀를 이야기하거나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가 난 후에는 네. 또다시 자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의 네. 반응일 수밖에 없네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뭐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대중들의 정서입니다. 네. 그래서 뭐 아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 뭐 상대적으로 복귀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. 이것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. 네. 예를 들어서요, 무한도전에 이 길과 노홍철 둘 다 노음주운전으로 하차했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자숙 기간도 거쳤고요. 근데 두 사람의 복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릅니다. 이 길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면이 있고요. 노홍철한테 또 미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. 이렇게 된 거는
길 씨가 사실 방송 이미지에서 조금은 센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또 노홍철 씨는 굉장히 밝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고요.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복귀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논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귀를 결정하는 건 대중들이라는 거죠. 그렇죠. 똑같은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사안에 대해서 평소에 해당 연예인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좀 보입니다. 네, 주로 뭐 연예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포츠 스타도 요즘은 연예인급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스포츠 소식에서도요. 네네. 이 KCC의 김민구 선수 얘기가 나왔거든요. 네네네. 그 음주로 결국 이제 들이받았는데 이제 네. 지금 복귀를 해서 네. 또 이제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기도 하고요. 있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입장은 네.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. 악플이 뭐 달라붙고 찬반 논란이 일고 해도 네. 이 무플보다는 이름이 계속 회자되는 게 더 좋다. 네. 이 대중과 방송 관계자들의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다를 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요즘 저 방송이 너무 경쟁적이에요. 네.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, 그러니까 차라리 논란이 낫다, 무관심보다 논란이 낫다, 뭐 이런 그러게요. 식의 접근해서 그런 방송을 실제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네. 사실 이제 노이즈 마케팅 이용한다는 건 그 자체로 방송사 매체력이 약하다, 또 프로그램 인지도가 약하다 이런 걸 이제 자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대부분의 방송 관계자들은 그 의도적으로 이런 논란 연예인들을 자기 프로그램에 복귀시키려고 할 그런 PD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. 네.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 이들을 껴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노이즈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, 뭐 이런 것 때문일 수 있는데요.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렇죠. 정도의 문제죠. 그렇죠. 그리고 뭐 노이즈가 부수적인 게 될 수 있지만 노이즈만 네.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럼요. 실력이 있고 정말 성실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죠. 맞습니다. 보면요, 신동엽 씨, 강호동 씨, 송승헌 씨, 송승헌 씨 요즘 또 중국 여배우와 열애 중이죠. 맞습니다. 그리고 장혁 씨, 네. 이 다시 방송계나 연예계로 돌아와서 성공한 이들도 떠올라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이전에 아무리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네네. 복귀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인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결국 이 대중의 마음을 열어야 방송 활동을 할 텐데 네. 어떤 방법이 있어요? 사실 복귀한다 이거에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. 네. 사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. 자숙 기간에도 나름대로 또 대중들과 약간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. 네. 복귀했을 때 달라진 트렌드에 자기가 잘 맞출 수 있느냐, 이것도 굉장히 관건입니다. 그러게요.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호동 씨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. 복귀하면서. 네. 반면에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자숙 기간에 상당 부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찾아가서 그랬죠. 뭐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또 복귀한 후에도 새로운 방송 트렌드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 때문에 복귀만이 문제가 아니라 복귀 전에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복귀 후에 달라진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거 이게 사실 또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이게 복귀를 하고 나서 자숙 네. 기간이 약이 돼서 네. 제2의 전성기를 또 누리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네, 탑스타였는데 복귀했지만 신통치 않은 분들도 있고. 맞습니다. 자, 이 복귀의 시기나 자숙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한 거 아니냐? 너무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.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?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저한테 맨날 전화 오거든요.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없어요, 사실. 그리고 그렇죠.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. 그렇죠. 결국은 대중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은 몇 개월이다,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. 이 가이드라인은 없어도 그래도 대체로 대중들 반응을 통해서 그 적정 시기가 있다. 이거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원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논란의 소지 자체가 없어야 될 그렇죠. 겁니다. 논란이 일단 벌어지면 굉장히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렵다는 거를 이런 사정을 통해서 많이 읽어내낼 것 같고요. 평소 자기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. 뭐 저도 열심히 자기 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. 하긴 뭐 정 선생님 연예인급이시니까. 저 연예인 네. 아닙니다. 연예인급 아닙니다. 네. 맞습니다만 이 무리를 빚은 연예인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무리 자체를 안 빚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렇습니다. 정 선생님이 연구를 하셔서요. 이 네. 자숙과 복귀에 대해서 네. 정덕현 룰 이런 거 하나 만드세요. 저는 그 룰 만드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. 네. 룰 브레이커에 가깝지 룰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. 아, 그렇죠. 그랬다면은 문화평론가가 아니라 아마 법조인이 되셨겠죠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문화코드 94.5 오늘도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